안녕하세요. 오늘의 동아아산 건강 강좌는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재활 관리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재활학과 차승우 교수입니다. 먼저 유방암 수술 후 재활 치료 중 수술 후 흔히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착성 관절 낭염, 흔히 오십견으로 알려진 질환이 있습니다. 어깨 관절의 전반적인 염증으로 인한 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관절 움직임에 의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다음으로 애과막 증후군이 있습니다.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얇고 단단한 줄이 만져지면서 당겨지는 느낌이 드는 질환입니다. 겨드랑이와 팔꿈치 안쪽에 주로 생기며 손목까지 뻗치기도 합니다. 어깨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다음으로 대흉근 단축이 있습니다. 수술, 방사선 등으로 인한 대흉근이 섬유화되고 수평 외전 동작이 주로 제한되는 질환입니다. 그 외에도 림프 부종이나 수술 부위 주변 감각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 후 1년 이내에 60% 환자들이 호소하지만 수술 후 3년이 지나면 30% 정도에서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항암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해서 손끝, 발끝이 저리고 심한 경우 손발, 팔, 다리까지 저린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과에서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피로, 식욕 저하, 불면 등의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유방암 수술 후에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외래로 내원하셔서 확인하고 치료가 필요할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술 후 림프 부종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림프계가 있는데 동맥, 정맥과 함께 순환계를 이루고 노폐물을 정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면역을 담당하고 지방을 수송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림프 부종은 이런 림프계가 손상되면서 수분이나 단백질, 지방 혹은 노폐물 등이 쌓이게 되고 부종이 되고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사진에 보듯이 오른쪽 팔, 손이 부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어깨나 유방, 겨드랑이까지도 부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술 후 수개월 이내에 생기지만 늦게 3, 4년 후에 생기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재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1년 이내에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림프절의 절제 개수나 림프 곽청술 시행 여부, 수술 범위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자마다 관찰 기간이 다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나이나 비만 여부, 과거 연부 조직염의 과거력도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유방암 수술 후에는 주로 상지 림프 부종이 생기게 되는데 수술 부위나 방사선 부위에 따라 암종에 따라서 하지나 두경부에도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림프 부종 자체로는 생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심해지거나 악화되는 경우 이에 대한 재발에 대한 평가나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육안으로 붓기 때문에 미용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무거운 느낌이나 통증, 감각 이상, 근력 저하, 삶의 질 저하와 같은 다양한 불편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단으론 병력과 둘레 측정을 포함한 신체 검진이 중요한데 림포신티그래피로 알려진 핵의학 검사나 초음파 검사, CT나 MRI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활 운동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운동에 대한 고려 사항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운동의 고려 사항으로는 첫 번째 운동 요소가 있습니다. 운동 요소에는 운동을 빈도, 강도, 시간, 형태가 있는데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고 어떤 세기로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어떤 형태로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운동 형태에는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으로 알려진 동작과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운동이 가장 적합한지를 판정해야 되고, 환자분은 혹시 종양이 전이가 있거나 뼈에 문제가 있는지,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평가한 후 이런 형태에 맞게 운동을 처방해야 합니다. 운동 범위도 어디까지 범위를 정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상체 운동, 하체 운동, 혹은 허리나 목 통증이 있을 때 코어 운동을 할지, 그 외 전신 운동을 할지를 결정해야 하게 되겠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에는 상체, 즉 팔과 어깨 위주의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전신 운동도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방암 수술 환자의 재활치료에서 운동만이 치료 방법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각 증상에 맞는 재활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림프 부종에는 부종 마사지, 붕대를 포함한 복합 림프 물리치료, 애감막 증후의 스트레칭, 오십견에는 다른 주사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와 운동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력과 심폐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로감을 개선하고 수면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서 세 번째로 근골격 통증도 줄어들 수 있고, 궁극적으로 환자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운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50견의 경우에는 관절 초음파를 시행하고 주사치료를 하며 약물치료와 함께 운동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림프 부종에서는 운동 외에도 부종 마사지를 포함한 복합 림프 물리치료와 압박붕대, 스타킹을 시행하고 수술적인 치료까지도 심한 경우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대흉근 단축에서도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를 함께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방암 수술 환자 외에 모든 암 환자에게 필요한 재활치료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재활치료를 적용하기 전에는 각 개인이 평소 얼마나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신체 상태를 매번 평가한 후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행이 필요한 전신관절의 스트레칭은 모든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칭을 시행할 때 과한 힘을 가하거나 반동을 주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한 자세로 오래 스트레칭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도 대부분의 경우에 도움이 되는데, 림프 부종이나 근골격 통증뿐만 아니라 심혈관계의 사망률을 줄이는 데도 이러한 유산소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포함한 저항 운동도 중요한 부분이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지만 환자분의 통증이나 전이 정도에 따라서 잘 결정해서 처방이 필요하겠습니다. 재활치료 중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는 재활치료, 하지 말아야 될 재활치료는 환자마다 모두 다릅니다. 재활치료는 환자 특성에 맞게 개별 처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재활치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가 악화되거나 지속되는 경우 반드시 외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재활치료가 결정되고 또한 변경되어야 합니다. 집에서 자가 재활을 하는 경우 낙상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시다가 넘어지는 경우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이 또한 행동에 제한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반드시 예방해야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외래 내원하셔서 교육을 시행받으시고 올바른 자세로 재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재활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스트레칭과 가벼운 조깅을 통해서 몸을 단련시키고, 이후에 운동이 끝난 후에도 마무리 운동을 해서 심장과 폐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낙상이나 골절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보호자가 같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없더라도 올바른 자세로 천천히 시행을 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행할 때는 숨을 참지 않고 편안히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참게 되는 경우 발살바 증상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혈압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편안한 자세에서 숨을 편히 쉬시면서 운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날 심한 피로나 통증이 생기지 않는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끝으로 수술한 쪽 팔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림프 부종을 예방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그쪽 팔로 체열을 하거나 벌레에 물리거나 팔찌나 반지를 혹은 시계를 착용하시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운동을 피하시고 무리한 작업이나 사우나도 반드시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저하에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탕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재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훌륭한 진료 역량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풍부한 경험을 가진 치료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다양한 맞춤 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림프 부종 재활 치료 외에도 애가막 증후군 교육 프로그램, 유방 재건수루 재활 운동 프로그램, 항암 후 말초신경병증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재활의학과는 유방외과, 방사선 종양학과, 그리고 종양내과 선생님들과 함께 협업체계를 가지고 다학제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가진 재활의학 분야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흔히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림프 부종이 있는데 운동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부종의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근력 운동을 포함한 저항 운동, 유산소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한 번에 강도를 올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증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벼운 아령, 500g이나 1kg 정도에 되는 무게로 혹은 고무줄을 이용한 운동이 추천됩니다. 하지만 체중을 실어서 운동하는 플랭크 자세나 팔굽혀펴기 자세는 나중에 하는 것이 추천되고 초기에는 가벼운 아령이나 고무줄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언제 다시 병원에 와야 할지 설명을 드리면 심한 통증이 있거나 운동 범위의 제한이 심해지거나 감염의 징후가 있거나 할 때는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감염의 징후는 오한이 들거나 발열이 있거나 팔에 발적 혹은 발진이 있거나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외래에서 오셔서 항생제가 필요한지 평가를 받고 필요한 처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호르몬 요법 중인데 관절 통증이 언제쯤 좋아지실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고 보통 2개월부터 관절 통증이 발생합니다. 손목, 손 등이 흔하지만 무릎, 고관절, 허리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는 중에는 계속 증상이 발생하게 되지만 1년 동안은 점점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점차 안정화되고 호르몬 치료를 중단한 이후에는 1개월 내에 보통 좋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진통제로 조절을 하거나 운동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에는 다양한 어깨 및 팔에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림프 부종도 발생할 수 있는데 초기 진단 및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적절한 운동이 치료 및 예후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유방암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암종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유념하고 주의하면서 반드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결정하기 전에는 외래를 한번 내원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주의사항과 적절한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또한 치료사 선생님과 1:1 면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결정하신 후 시작하는 것이 추천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방암 환자를 위한 재활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증상에 따른 적절한 운동이 치료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걸 강조 말씀드리며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